근데 ADHD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은 거네요. 진짜 심각해야지 ADHD라고 하죠. 실제로는 3%밖에 안 돼요. ADHD는요, 기본적으로 엔간한 자극이 와도 자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듣잖아요. 이건 애들이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몰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취미 활동이나 개발 활동 같은 걸 지속한다는 의미잖아요. ADHD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좋아하는 게 자꾸 바뀌는 거는 제가 NP여서 그런 건가요? 네. ENFP 정도 되면요, 네. 역치가 낮아요. 조금만 뭐가 있어도 끌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산만한 행동이 나오는 것과 네. ADHD는 이게 높아서 산만한 행동이 나오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거를 듣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마음을 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성인 ADHD에 약간 맞는 직업군? 그런 게 있을까요? 좀. 활동적인 직업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계속해서 손님들이 끊임없이 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그런 거 있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춤추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의력이 깊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향형인 ADHD, 성인 ADHD가 가질 만한 직업은 뭐 좋을 만한 환경은 있을까요? 내향형 ADHD들은요, 일화 중심의 웹툰이라던가 소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ADHD라고 회사를 못 다닌다? 이것도 안 맞습니다. 맞는 곳에 가서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약물 치료나 심리적 상담 치료를 할 때 좀 이게 혹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내가 결혼하거나 취업하거나 이럴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기록이 남고 문제가 되나요?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 우울함을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으면요, 문제 삼는 사람이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질병이 암이 걸렸다고 그걸 갖고 책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우울함을 숨기려고 치료를 안 받다가 생기는 부차적인 문제들이 더 크다. 기록이 남을까봐 치료를 안 받게 되면 내 생활 전체가 망가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관리한다는 관점으로 치료를 받는다면 그런 기록이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다양한 업적들이나 성과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다 없다 자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상담도 기록이 남나요? 심리상담 받은 거. 안 남아요. 없었어요? 안 남아요. 있었는데. 법으로도 금지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병 코드를 본인이 원하면 안 적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성인 ADHD인 사람에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본인의 문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도 있고요. 주의력이라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ADHD는요, 낙인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의학적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약물 방법도 매우 많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의력이 떨어지는 데 대한 대응 훈련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